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스윙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전자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투자 실패에도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여준 두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지고 그해 6월에 지수가 1750쯤으로 상승했을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분이 곧버스를 6,000원대에 투자했고 그 당시 손실을 마이너스 20%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수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들분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곧버스의 평단은 2,000원대니까요. 아들분의 평단 6,000원을 생각한다면 그때보다 현재 손실이 더 커졌을 거라는 걸 안타깝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모습 속에 자신이 매매했던 경험을 투영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주식에 실패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오늘 아버지께 주식으로 600만원 까먹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우조선해양을 20만원에 매수해서 마이너스 90%를 기록한 전설의 투자자십니다. 존버하다가 감자 맞고 1000만원을 50만원으로 만드셨죠. 아버지가 150만원을 더 넣어서 200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50만원을 벌었다고 수익률은 25%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지수가 1750쯤 진입하셨는데 코스피 상승률만큼 못 드셨으니 아직 전설의 투자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마이너스 25% 쳐맞고서 사실 1000만원 까먹었지만 600만원이라고 말하니 역시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절대 시드 몰빵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면서 곧버스를 들고 있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투자자지만 오늘은 현금 비율 50%를 만들었고 부분적으로 4,920원에서 40원쯤에 주어서 5,120원에 던지면서 평단을 60원 정도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침에 세운 전략을 긴급히 수정하였죠. 곧버스 6,500원에서 5,000원 갈 때 대응 좀만 했으면 이 꼬라지는 안 났을 텐데요. 현금 비중이 40%가 넘으니 더 떨어져도 기분 좋고 미장 안 봐도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곧버스를 손절 안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진 마세요. 현재 마이너스 1000이 마이너스 1100이 되는 순간에 미련 없이 털 거니까요. 나름 원칙을 세운 투자자입니다. 마이너스 20% 맞고 10%만 복구하고 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 위해서 곧버스 6000 가라고 쪽지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6000원 한 번만 찍고 코스피 3000 가길 기원 드립니다. 내일도 4,900 갔다가 5,200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저 당시 그러니까 작년 6월에는 저분도 6,000원 하던 곧버스가 우하향하여 2,000원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지수가 이렇게 3,000을 넘어서 3,300까지 갔다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저분의 경우 잘한 점은 그래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목 또는 분할로 물타기하여 평단을 낮춰 빠져나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반등 없이 곧버스는 하락하였습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 사연자분의 상황이었다면 저도 비슷하게 현금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번에 물타지 않고 3분할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곧버스는 물을 탔어도 6,000원대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텐데요. 좋은 시점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현금은 있었지만 사연자의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했어도 계속 떨어지는 종목의 경우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타기한 물량이라도 특정 가격대를 깨면 손절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은 현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지지대에서 추가 물타기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타기한 물량은 손절로 빠져나가야 추후에 다른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거나 하면 기존 평단과 희석되어 물타기한 평단에서 반등이 와도 기존 매수가 때문에 전체 평단은 수익 구간이 아니라 하여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싶으면 일단 물탄 물량은 덜어냅니다. 왜냐하면 해당 반등을 통해 물타기 물량만큼 수익을 일단 챙길 수 있고 물탄 물량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 종목을 사던 조정시 다시 물타기를 들어가던 물론 그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물타기 물량을 청산하여 현금으로 바꾼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물탄 물량까지 물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최악의 상황인 물탄 물량을 물려버리는 가오를 피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타기를 했다는 건 전체 포트에서 한 종목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한 종목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현금이라는 기회를 물타기로 소진한 거기 때문에 주식 매수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계좌 운영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물타기의 경우는 항상 최악의 경우인 현금을 다 소진하고 물타기 물량까지 물려버리는 경우를 무조건 안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들과 아버지의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실패를 맛본 사연을 가지고 제가 나름의 경험에 빗대어 물타기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는데요. 어찌 보면 제 의견이 주식판의 흔한 훈수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한 명언 중 하나가 생각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네, 맞습니다. 저의 이러한 의견도 그럴싸한 계획 또는 훈수일 것입니다.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계좌가 처맞아 봐야 더 많은 경험치가 쌓이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마이클 타이슨 같은 주먹이 오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살아만 있어도 언젠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연과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